이번에는 리덕스 사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가는 리덕스의 미들웨어 중에 하나죠. 미들웨어 중에 하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해볼까요? 사가 하고 리덕스 턴크. 네, 보면 리덕스, 리액트 리덕스, 턴크 사가. 턴크가 꽤 많이 많긴 많네요. 그래도 사가도 많이 있죠. 뭐 이 두 개가 거의 가장 대표적인 미들웨어인데 리덕스에 사실 턴크를 먼저 사용을 하고 많이들 사가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턴크가 좀 기능적으로도 좀 부실한 게 있고 액션의 순수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사가로 많이들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가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전에 제너레이터라던가 또 그 이전에 이터러블 이터레이터 이런 프로토콜들을 설명을 했었죠. 이게 기본 선행이 돼야지 사가라는 거를, 리덕스 사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그 전에 사가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 뭐 리덕스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말입니다. 이런 패턴이란 말이. 제가 찾아봤는데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보통 주문 같은 걸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문 같은 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주문을 할 때 진짜 주문이 있고 뭐 지불하는 게 있고 뭐 배달 있고 이러잖아요. 이거 각각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잘못됐다면 다시 롤백하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인데, 뭐 간단하게 이거만 볼까요? 오더 주문이 들어오고 이 사가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여러 가지 보통 상태값이라고 하죠. 많이 리덕스 같은 데서는 스토어라고, 네, 스토어에 있는 상태값이라고 하는데, 이 지불이 있고요, 주문이 있고 배달이 있고 이 마지막 끝나는 리플라이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주문을 저장하고 오더사가 오케스트레이터인데 트랜잭션을 생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전체의 트랜잭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먼트 서비스한테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응답 전송하고, 그 다음에 스톡이, 잠깐만요, 페이먼트 지불하다, 준비한다, 주문을 준비하는 거죠. 주문 준비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배달이죠. 딜리버리는 이제 배달을 하라고 하고, 이런 트랜잭션을 하나를 만드는 건데, 이게 사가 오케스트레이터 패턴인데, 여기서 뭐 롤백이 발생하게 된다면 되돌아가는 건데, 이게 장단점 같은 게 있는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조금 로직이 많습니다. 예. 로직이 조금 많고, 그 대신에 여기 단방향이죠. 제가 데이터의 흐름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단방향 구조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말했듯이 종속성이 없어지죠. 단방향하고 종속성이 없어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여기 너무 많은 로직이 있다고 했죠. 인프라의 복잡성, 그쵸, 사실 복잡성, 아니면 뭐 너무 많은 로직이 결국에 코딩에서는 보일러플레이트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덕스의 단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예, 결국 리덕스는 복잡하고 어렵고 보일러플레이트가 많고, 이게 단점이죠. 이게 단점. 그래서
리액트를 하면은 리덕스를 하게 되고, 다 리덕스를 하네? 그래서 리덕스를 해볼까 하다가, 텅크 해보고, 텅크 좀 괜찮네? 하다가, 사가 해보니까, 좀 어렵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리액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겪게 되는 문제점들인데, 그 단점만큼이나 장점 같은 것도 있죠. 텅크는 굉장히 쉬운데, 사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뭐 테이크 레이티스트라던가 뭐가 있을까요? 뭐 딜레이라던가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이걸 텅크에서는 사실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바운스 스로틀링도 그렇게 사실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좀 구현을 하기 힘들고요. 뭐 일반 디바운스 같은 거는 구현할 수 있겠지만 API랑 연동해서 하는 비동기적 처리는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진짜 이 제너레이터 문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어권을 넘긴다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그래서 일단 뭐 사과 패턴이 그냥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이 주문, 지불, 배달 이런 것들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코드 예시를 보여드리면 뭐로 할까요? 뭐 로그인이라고 했을 때 스타트 로딩을 하고 뭐 이건 제가 따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하여튼 뭐 로딩을 하고 API 요청을 하고 로그인 성공을 하고 뭐 로딩이 끝나고 또는 뭐 캐치만 해서 뭐 실패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 액션을 좀 순수하게 해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되게 사실 간단한 예제고 저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함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넘겨줄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 함수 막 5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5개가 막 실행이 되고 여기서 넘기고 일두로 넘기고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인데 사실 제가 아직 사과를 완벽히 이해하고 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과까지 가지 말고 텅크 정도에서만 저는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텅크로도 충분히 다 구현을 할 수 있고 텅크로도 뭐 로딩, 로그인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로딩이라던가 뭐 기타 처리 같은 거를 뭐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넘어가는데 일단 이 아쉽다를 느끼고 사과를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에서 저는 지금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사과 패턴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제대로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제너레이터나 이터러블 개념도 그렇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